네, 어서 오세요. 다시 우크라이나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이게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러시아는 돈바스를 이제 차지를 해버렸어요. 그 밑으로 쭉 더 내려갔습니다. 헤르손까지. 원래 다 러시아 영토였잖아요.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자기들을 러시아 국민으로 생각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원래가. 그래서 돈바스 정도에서 국경을 긋거나 뭐 더 나가봤자 뭐 드니에프르 강 이상으로 건너갈 수는 없는 거예요. 중남부에 그 뭐 곡창지대가 있긴 하지만은 뭐 그 뭐 하려고 가져가려 그래요. 어차피 뭐 칼기라 그 몬산토한테 팔린 땅들인데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을 내야 돼요. 서쪽에 건국 우크라이나가요 경제력도 없는 나라라서 누구도 안 가져가려 그럴 겁니다. 그거 그 폴란드가 가져가서 뭐 해요? 그거 어디다 갖다 써먹어? 그거 그저 그냥 충돌 완충지대로 족하다 이 말이죠. 러시아는 말이에요. 돈바스를 재건하고 먹여 살리는데도 벅차요. 뭘 더 이상 갑니까? 전쟁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닙니다. 전쟁이란 거는 길게 끌면 끌수록 양국에 모두 좋을 게 없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국력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이야 좋죠. 뭐 으쌰으쌰 뭐 영토 확장하고 산업 건설하고 물자 얻고 인구 얻고 뭐 좋을지 몰라도 은근하게 국내적으로는 국력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 끝나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 뭐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제1,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을 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독일이 너무 전쟁을 길게 끌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 자체가 다 4분 5열 돼버렸잖아요. 그런 겁니다. 러시아도요.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뭐 러시아가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그 푸틴이 군사력을 야금야금 배분하면서 러시아의 국력을 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 총 군대가 238만 명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안팎으로 58만 명만 딱 25% 정도만 병력을 투여해 왔단 말이에요. 뭐 한편으로는 또 자기네들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국력이 약해지는 것을 또 유도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지만 유럽이 진짜 쫄딱 망해버리면 러시아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수출하겠어요. 뭐 에너지 수출도 못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유럽이 적당히 망해갈 때, 요때 딱 종전하는 게 딱 좋다 그 말입니다. 러시아는요, 돈바스 지역하고 점령 러시아 주민 지역에 총선을 실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러시아 영토를 공식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지난 시절에 그 우크라이나 매판 정부들이 그랬듯이 지네가 무슨 폴란드처럼 뭐 서유럽 문화의 일원인 양 망상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형제 국가인 러시아가 원했던 조항들을 하나씩 이행을 해야 돼요. 군부 다 척결하고 정부 내부의 나치들 다 제거하고 군축하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그런 조약을 맺어야겠죠. 뭐 러시아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 안 끝날 거예요. 계속 질질 끌 겁니다. 러시아는 그 국력을 조절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더 이상 서쪽으로 못 가요. 북서쪽으로 못 갑니다. 예. 갈 필요도 없고 뭐 하려고 그지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루안스크, 도네스크, 뭐 자포리자, 헤르сон, 크리미아 먹여 살리는 것도 벅차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낼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 그 2002년, 2022년 그 전쟁 시작할 때 그때 잠깐 키예프까지 간 거 빼고 나머지 전선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뭘 원하는 걸까요? 유럽 국력이 약해지기를 계속 질질 끄는 거죠. 예. 그죠? 몬산토한테 내준 곡창지대 우크라이나는 다시 가지고 와서 농촌 국가로 잘 살면 됩니다. 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 거니까 줘버리고. 그럼 이미 뭐 전쟁 출발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럼 진짜 그렇게 될까? 우리가 이제 한번 예견을 해볼까요? 근데 속내를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는 말이에요. 슬라브 민족이에요. 러시아 정체성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부 쪽은 이제 뭐 폴란드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말이에요. 물론 중산층 얘기하는 거겠죠. 러시아 슬라브 정체성을 가진 주제에 정치 경제를 서유럽에 붙어 먹으려고 그랬다고. 이게 모순된 체제라서요. 부정부패가 시스템화되어 있다고요. 사람이 기회주의적이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불법을 자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부정부패로 나타난다고.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책자도 나오고요. 국제기구도 그 부정부패를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슬라브 정체성을 버리는 순간 부정부패 국가로 떨어져 버렸고 전쟁이 끝나서도 계속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부정부패가 만연한 불량 국가의 모델이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전쟁 끝나면 이제 문화적인 문제부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서부는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의 그 국가기관하고 기업들이 알아서 해먹겠지 뭐. 호주머니가 텅텅 빈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갈 기업이 그렇게 많을까요? 자국 정부가 담보를 해줘야지만이 대형 기업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건에 들어가는 기업들하고 국가들이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뭘 요구할까요? 우크라이나 영토 담보를 원할 거라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카길이라든가 듀퐁, 뭐 몬산토, 지금은 바이에르 팔렸지만 영토를 굉장히 많이 내줬잖아요. 팔아먹었잖아. 지난 10년 동안 17만 헥타르 자국 영토 30% 그거 팔아먹었어요. 외국 기업들한테. 농경지만 해도 40%를 미국 기업에게 쉽게 팔아넘긴 우크라이나 정부라고요. 이 송병준 젤렌스키가 돈바스 크림반도를 자기 영토라고 가지고 생각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러시아한테 공짜로 넘겨주는 게 싫었겠지. 러시아가 만약 돈을 줬다면 그거 팔아버렸을 거예요. 돈바스 크림반도. 뭐 돈바스 주민들이 바본 줄 알아요? 중서부에 그 곡창지대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국 기업한테 다 팔아먹는 걸 두 눈으로 똑똑을 봤잖아. 근데 돈바스 지역은 공업지대라고. 이 공장 다 팔아먹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남부 지역이 말이에요. 러시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것도 러시아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외국 기업의 자기 나라의 자산을 다 팔아먹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그걸 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통치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독립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올리가리들이 어떤 종류의 인간들인지 잘 몰라서 우크라이나한테 동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 동정 받을 나라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건국하던 그 1990년대 초에요. 이 나라 정치인들은요. 소련 시대에 남겨진 무기, 유고슬라비아 전쟁 때 남은 무기들 그거 다 팔아갖고 돈 챙기던 부패한 작자들이었다고요. 전쟁 중에도요. 끝없이 미국, 유럽의 정치인들하고 야합해가지고 미국하고 유럽에서 들어오는 정치 자금 서로 각자 나눠서 빼돌리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쟁 중에도 그렇다고요. 군인들은요. 글로벌 이니시아티브에 따르면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요. 전쟁 중에도 무기를 좀 팔아먹고 있대잖아요. 앞으로 재건 사업에 얼마나 부정부패가 벌어지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나라입니까 저게? 그 오랜 그 자기네들이 그 정체성을 가진 우크라이나 민족들은 말이에요. 지네들이 러시아와 가까운 슬라브 역사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지난 30년 전부터 갑자기 자기네가 무슨 뭐 러시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서유럽 사람들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 유럽은 어떻게 되나? 유럽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패전 후유증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엄청 지게 될 거예요. 크림강하고 돈바스를 내주었으니까 흑해 북서부 쪽에 군사비 부어야 되잖아요. 몰도바라든가 불가리아, 루마니아 쪽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우크라이나가 망했으니까. 또 러우전 초기에 소심하게 쓰리 나토 문을 두들겼던 스웨덴, 발트해 국가들 이 군사비용 요구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특히나 발트 국가들. 게다가 또 러시아는 이제 북극 항로 개발한다 그러잖아. 노르웨이까지도 이제 벌벌 떨 거 아니야. 그 왜 떨어? 괜히 떠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진 러시아 혐오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갖다가. 하지만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스웨덴은 말이에요. 2023년 나토에 가입을 해가지고 미군이 스웨덴의 모든 공군 육군 기지를 내줬어요. 제한 없이 접근하게 할 수 있게 해줬고요. 스웨덴에 있는 모든 도로, 항구, 공항 이 사유지, 공유지를 막론하고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팔자 폈지 뭐. 이 미군은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올 거예요. 유럽위원회가 미국 쫓아낼 수 있어요? 주둔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돈 계속 떼줘야 돼요.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냐고요. 유럽 전역에서 군사비용이 증액될 것이고 어? 군사력 보강하겠다고 국민경제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유럽은 계속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죽자사자 전쟁에 달려드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참패하잖아요. 아니 부분적인 참패를 하더라도 그래요. 유럽이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래요. 또 문제는 또 있어요. 우크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감수해야 돼요. 유럽은요. 친해가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래요. 2022년 3월 전쟁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갖고 200만 명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사람들이 도망을 쳤죠. 이제 재건 사업할 때 부정부패 벌어지고 내란 벌어지고 구테타 벌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또 도망을 치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받아줘야 돼요. 유럽. 수천억 달러 금융 치료가 필요하죠. 그럴 겁니다. 유럽 각국은 말이에요. 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착한 척 바른 척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딜 가든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3등 국민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범죄 단체로 들어가겠죠. 그럼 유럽으로 이민 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마피아를 결성하고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유럽은 이 모든 문제를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망한 나라도 죄다 망해버릴 거라고.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좋죠. 유럽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러시아 가스를 수입할 거라고. 러시아가 유럽과 교역을 재개하는 순간 각국의 이익이 충돌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내분에 휩싸인 게 EU 각국 그렇단 말이에요. 보세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도 그래요. 이탈리아도 그렇습니다. 이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허울만 자유주의 세계를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특히 폴란드, 응?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시켜주는 복덕방 주인 아니에요. 폴란드가. 근데 폴란드 스스로 분열해버렸다고.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그렇죠? 그 탈퇴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겠죠. 나중에 지역별로 다시 묶이겠지만 자기네 경제적 이익에 따라 가지고 그럼 딱 저렇게 그냥 묶이는 거예요. 남쪽은 남쪽으로 묶이고 동쪽은 동쪽으로 묶이고
서쪽은 서쪽으로 묶이고 북쪽은 북쪽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그랬어요. 뭐 하려고 잘났다고 통합을 시켜놔가지고 나라 자체를 박살을 내놓냐고. 유럽은 발칸화 될 거예요. 발칸 반도처럼 변해버릴 겁니다. 슬라브 민족인 주제에 지들이 무슨 게르만 라틴 민족인 적 착각을 했던 우크라이나 중산층들이 아직도 있다면 냉수 마시고 정신을 차려야죠. 어서 동유럽의 정체성을 가지고 동유럽의 큰아버지 러시아와 함께 해야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시아의 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들이 무슨 서방인 줄 알아. 한국, 일본, 대만. 정신 차려야 돼요. 냉수 마시고. 추가적인 예견을 좀 해볼까요? 서유럽에서 떨궈지던 나라들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제조품이라든가 이런 거다 어디로? 곡물 수출 수입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의 1대1로는 가만히 있나요?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받으면서 떨거지가 된 유럽 국가들을 하나하나씩 잡아먹을 거라고. 이때 이제 세계 기축통화 재조정이 벌어지죠.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벌어지고 있지만 더욱더 벌어질 거예요. 2029년인가 뭐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1대1로가 크게 부상하고 그렇게 되면 한국 통일 논의도 중국 주도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 속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중국이요 한국에 어떤 관심도 없어요. 이게 차라리 좋은 기회예요. 1대1로가 더욱더 힘을 발휘하기 전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남북한은 지금이라도 주도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요. 1대1로 프로젝트는요. 21세기를 포맷시킬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월가도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지분 싸움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중국 정부가 금융 관리를 좀 엉망으로 해서 여기저기 좀 문제가 터져 있을 뿐이지 큰 그림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1대1로의 그 발전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